여기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계신 분들도 아주 너무 멋지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첫 선물 나가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물 좀 드리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여기 물 좋다. 그걸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생각해놓은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서 만든 그걸 맞히시면 제가 선물이 준비가 될까 모르겠네요. 자, 우리 참사랑제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노는 물이 달라.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물을 흐리면 안 되는데 오늘 그게 걱정이에요. 그쵸?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고 저를 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물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고민이 됐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물 강의를 해달라고 2절 전에 했는데 저는 사실 물 강의를 하고 싶지 않고 생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생강의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제 성격에 생강이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물로 터져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자, 물 같은 남자 최태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전의 버전을 다 바꾸려고 하고 좀 간결하게 스마트하게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노력하면서 2달 동안 정말 준비했어요. 간결하게 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길지 않게 그리고 물 흐르듯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가 넘어가 버렸네. 예. 자연은 참 아름답죠.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저런 지역에 물이 부족하지만 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광석, 암석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런 데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이지만 물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진흙 뭉쳤잖아요. 진흙 뭉칠 때 물로 뭉쳤잖아요. 그래서 암석 돌도 그 안에 물이 있대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물이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물은 모든 것을 섞이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통하게 합니다. 그것을 물의 용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붙여요. 모든 것을 섞게 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쓰죠. 빨래할 때 물로 쓰죠. 청소할 때 물로 하죠. 샤워할 때 물로 하죠. 근데 만약 물이 끊어졌어요. 샤워하는데 물이 끊어졌어요. 그럼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기름으로 닦고 비누 닦고 그냥 대충 자겠다. 수건으로 닦아서 대충 자겠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정말이에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물 같은 그런 것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엄청난 용해력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물은 H2O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H2O 연결이 붙었다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물을 만지면 물을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물 쭉 뿌리면 그냥 뿌려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H2O가 계속 결합이 된 게 아니고 또 붙기도 하고 떨어집니다. 붙기도 하고 떨어지는데 그 붙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이 1초에 몇 번 반복이 될까요? 두 번째 문제. 추측만 해보십시오. 1초에 몇 번? 100번? 1초에 몇 번이요?
예, 실수 없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조 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서 H2O가 된 것이지, 그것이 붙어있는 얼음으로 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서 H2O가 결정이 된 것인지, 사실은 H2O 결정체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활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을 쫙 뿌렸는데도 그 물이 자꾸 씻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물은 에너지다. 물은 에너지다.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차가워요?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시원해요? 한 30도 됩니까? 네? 그래도 36도 5도 선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요. 36.5도를 지켜내는 게 사실은 물이에요. 물이 아니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암세포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4도, 35도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암세포가 돼요. 그 이상 올라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37.38도만 돼도 막 뜨거워요, 머리. 조금 여러분 그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확하게 온도를 지켜주는 게 우리의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잘 들어요. 햇빛, 공기, 또 물. 공덕점이 뭘까요? 소중하다. 옷은 안 된다. 예, 또 자연. 자연.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또 공짜다. 예, 요즘에 공짜 아니구나. 맞습니다. 공짜예요. 네. 또 공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던 예, 공유물. 공유물. 공기를 맑게. 공평입니다. 공평. 공짜도 맞기도 한데 아니,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면 공평입니다. 햇빛도 공평하고 물도 공평하고 공기도 공평하죠. 그렇죠?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두를 다 주셨어요. 자, 공평하게 주신 거 사실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 하나가 햇빛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말도. 근데 물은 조금 틀리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그래도 비교적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공평한 거예요. 자, 이 물이 공평한 거, 물론 물 때문에 전쟁도 하고 지금도 싸우기도 하고 막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공평하게 주신 것이죠. 자,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평한 것은 누구나 누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누리게 자연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일반 은혜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랬다가 한번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건데, 이런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를 일반 은혜다, 그리고 자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누구에게나 누리도록 하신 것이 사실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만 좀 풀어가겠습니다. 자,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물 중에 바닷물이 97%입니다. 97.5%네요. 나머지 2.5% 중에 북극과 남극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5 중에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비강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남은 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하수예요. 저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 수증기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먹는 물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물은 0.00001 뭐 요즘 가는 비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구에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을 먹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의 순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그 물이 다시 하천이 되고 지하수가 된 다음에 바다로 흘러간 이 순환,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닷물은 pH 7.4예요. 그리고 증발에 대해서 올라간 그 물은 증류수예요. 증발에 대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증류수예요. 그거는 pH 5.6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온 다음에 지층으로 다시 올라온 그 물은 pH 7.4가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맞는 게 pH 7.4잖아요. pH 7.4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물 중에 사실은 사람이 먹는 물은 그렇게 조그만데 그 조그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구의 물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돌리고 있는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물 먹나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바닷물 못 먹는 이유는 짜서 못 먹죠. 짜서만 못 먹습니까? 진짜 바닷물을 못 먹는 이유는 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더 갈증이 나죠. 자, 진짜 지금 여기에 답해 주시면 선물 정말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짠데 짠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짠물이 소금물을 선물 하나 드리십시오. 자, 짠물을 우리 몸에서 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을 끌어다가 그걸 희석시켜서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자꾸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또 짠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갈증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자,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 먹고 음료수 먹는 거 그게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그 물을 먹고 커피를 먹고 커피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커피보다 더 많은 물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콜라가 콜라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콜라를 먹으면 콜라보다 더 많은 물을 써서 우리 몸에서 씻어버리려고 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뭐 술 드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술 먹으면 목마른 이유가 술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써먹고 내보내려고 그러면서 더 많은 물을 먹고 갈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 그래서 바닷물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구름, 비, 여러분 빗물 먹습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나 기근난 지역에서는 그건 먹긴 해요. 뭐 너무 워낙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기준을 여기다가 놓자고 옛날 기준으로 놓자고요. 옛날 기준에 빗물 드셨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빗물 받아가지고 밥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또 지하수. 옛날에 지하수, 뭐 지금이야 지하수를 통해서 생수를 먹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저 지하수를 못 먹었어요. 저 밑에 200m, 300m까지 관정을 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생수는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은 어떤 물이냐?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죠. 그렇죠? 남은 이 많은 물 중에서 우리가 먹는 물은 그 물밖에 없어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저 약수와 같은 저 물. 자, 그 물을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옹달샘을 누가 먹었을까요? 이것도 아주 처음에 아까 받으셨고 대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긴장 풀면서 깊은 산소 시작.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토끼가 먹던 그 물이 약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프링 워터다 이렇게 쓰고 광천수다, 용천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걸 약수라고 했는데 그 약수인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연구를 했죠. 물론 연구한 자료들이 있고요. 정말 약수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고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서 약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세종대왕 세조대왕이 초정리 약수 먹고 안제를 고쳤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풍문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NBA 농구 매직 존슨 아시죠? 암에 걸려 에이즈에 걸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에 있는 어느 세계적인 유명한 약수 먹고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수를 왜 우리가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 약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물 중에 약수와 다른 물들의 차이는 뭘까요? 자, 그 약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땅에 내리면 저 땅의 지층은 뚫고 올라와요. 비가 땅에 내리면 수년 동안 지하를 흐르다가 그러고 나서 땅속을 뿜어서 올라오는 그 물. 그 물이 되면 우리가 아는 천연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연 미네랄 워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층을 통과한 것이 바로 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연 미네랄 워터고요. 우리에게 약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빗물을 먹지 않게 하고 바닷물을 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저 지하수는 옛날 원래 못 먹었고 강 하천의 물도 먹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약수. 근데 그 약수의 큰 특징은 하나다. 뭐라고요? 미네랄.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구의 그 많은 물 중에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은 딱 그 물인데 그 물과 다른 물의 차이는 하나다. 뭐라고요? 미네랄. 그 미네랄 워터는 pH 7.4를 우리 몸에 맞는 건강한 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뭔가? 미네랄, 뭐 설명, 이것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물론 독사의 독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 독이 많이 있는데 그 전명하신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독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에 물리면 사람 몸에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의 균형이 깨진대요. 그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뭘 먹으면 우리가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혈액이 세포에 공급을 해줘요. 그럼 세포는 그것을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여서 써먹은 다음에 영양분은 노폐물을 만들고 산소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요. 자, 이렇게 세포에 문이 있는데 세포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륨과 나트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칼륨하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미네랄이 pH 조절을 통해서 내가 문을 열까 말까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상해지니까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세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 개의 세포의 어떤 일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내가 어떤 독이라고 하는 어떤 수은 성분 때문에 막 이상하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물론 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모든 독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칼륨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질문 하나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잘 아시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자, 질문 진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은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 기름을 넣는다. 또 자동차를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데 20초, 30초 순식간에 공급이 돼요. 음식으로 먹는 건 바로 저렇게 빨리 못해요. 소화되고 뭐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근데 물은요. 여러분 닌겔을 꽂잖아요. 병에서. 닌겔을 어디다 꽂아요? 혈관에다 직접 꽂잖아요. 혈관에다 직접 꽂으니까 효과가 빠른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바로 그런 효과예요. 물은 바로 닌겔을
여기다 꽂는 것 같이 바로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수용성으로 먹어야 우리 몸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은 공평해요. 저는 이 공평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역시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편식하고 또 빈도 격차 차이도 나고 지역의 차이도 나고 하는데 물은 대체로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미네랄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딴 데가 어디 가서 제가 제 해석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원리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뭐 SNS나 이렇게 할 때 그 해시태그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신의 한 수. 따라합시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그 바둑에 막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물이다라는 의미로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써 놓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먹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업 문서나 유니세프나 이런 걸 보면 미네랄을 균형 있게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많이 모르죠. 또 벤맥 길레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 많이 안 드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삐걱삐걱 거리는 데서부터 질병이 조그맣게 시작이 되다가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면서 질병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벤맥길레즈 박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병이 나왔다. 실험 임상했던 것들 가지고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음 영상, 우리 다산제를 한번 보셨는데 그래도 이건 꼭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물 먹으면 환자 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보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이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복잡성 치명적인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정수기 시장을 역삼투압이 시작을 했어요. 아마 뭐 회사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역삼투압을 허용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3%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70, 80%를 대부분 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씁니다. 자, 역삼투압 정수기, 꼭 방식이나 뭐다 회사를 떠나서 저는 이 필터 자체가 어떤 물을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물의 순환, 물의 선을 잠깐 기억을 하시면
바닷물이 증발이 돼서 구름이 돼서 비가 되잖아요. 바닷물은 pH 7.4예요. 근데 그게 증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증발이 된 물이 증류수예요. 증발이 됐기 때문에 증류수예요. 증류수가 된 그 구름이 있는 비에 있는 그 물은 pH 5.6이 돼요. 산성수가 돼요. 자, 증발이 된 그 물, 역삼투압 필터를 거친 그 물이 pH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삼투압 필터를 거친 저 물의 pH가 5.5예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그 뒷부분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산성비 안 가지려고 우산 쓰고 막 비 피해 다니고. 근데 그 산성비가 pH가 어떻게 된다고요? 5.6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역삼투압 정수로 되어 있는 그 물을 펄컥펄컥 먹어요. 펄컥펄컥 먹는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pH 5.5예요. 산성비는 피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더 큰 산성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벌컥벌컥. 그것도 우리나라가 있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참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 있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요. 병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가정집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이 없는 것만이 문제야. 그냥 단순히 없으면 어떻게 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산성이 되면서 그나마 있던 미네랄을 끌어가지고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바닷물이 아니라 빗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물을 먹도록 했는데 우리는 저 물을 먹고 있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그 현상을 빚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의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게 시중에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그 필터의 재질이 부직포예요. 필터를 보면 필터에 재질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질 한번 보시면 부직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직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티슈 있죠? 물티슈 변개버리면 안 되죠. 왜요? 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녹아요? 비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닐을 잘게 써는 게 부직포예요. 플라스틱이에요. 더 쪼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전철역 같은 데 보고 행주 막 나눠주잖아요. 행주로 쓰라고. 그게 부직포예요. 그걸 압축한 필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싸요. 사실 원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싼 필터가 시중의 필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싼 저가형 필터를 통해서 렌탈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런 옷을 떠왔단 말이야. 소연이 실수했습니다. 다시 빌려오겠습니다. 왜 지금 실수라고 했느냐? 사안이라고 의원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놈이 더 썩은 물을 죽이고 그때도 실수라고 둘러대겠느냐? 소연이 처음 하는 일이라 어느 물이 약에 쓰이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닥쳐라. 실수를 했느니 미처 몰랐느니 사람을 죽이고도 별명만 늘어놓은 놈이구나. 칼든 무사보다 도금품을 증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의원의 손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의원의 손이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같은 놈들을 잡아간다. 나야 생각 위해서 내년 불러먹다가 그저 의원을 합치고 병자들의 생명을 비키고 동풍이나 그도 모자는 수작이겠지. 생계의 귀함을 모를 바에 차라리 장사치가 되는 게 나으리다. 무지한 장사치도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 난 사람의 목숨을 다룰 자격이 없는 놈이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잘라놨던 부분인데 정말 사무치는 그런 허준의
명장면으로 제가 뽑은 일부러 그래서 영상을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귀함을 모르면 조금이라도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단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기준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한 사람의 장수가 제대로 된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일본이 글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겼으리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고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보였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을 텐데 믿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골리앗이 보였어요. 골리앗의 이마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다윗이 상대했던 상대는 누구예요? 사자예요. 곰이에요. 사자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곰은 체형만보다 더 커요. 체형만이 240인데 거기보다 더 큰 280 정도로 된대요. 그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얘는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저거 맞히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딱 보이니까 믿음이 있고 목표가 보니까 되겠다 해서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나.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내가 하는 일이 전공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른 물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물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물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영양제 먹지 않고도 비싼 돈 들여서 다른 것을 무엇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더 다른 것들 뭘 사야 되고 뭘 더 노력해야 되고 물론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찾아도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미네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대장 기능이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그런 사회가 많아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좋아지면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코로나도 이길 수 있거든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하더라도 세포가 좋아져서 아토피가 나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가 해결되는 모습들 그것이 원리적으로 정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일이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우리나라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 수준이 1%만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1%만 올라가면 여러분 국민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거래처 제가 만나는 고객에게 이런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또 나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 약자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 취약계층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건강만 돌보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하는 NGO 활동을 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